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블랙 위도우 관련 투표를 했었습니다. 꿀잼이었는지 노잼이었는지 1800명의 투표 결과는 꿀잼 28%, 노잼 29%, 머리로는 노잼, 가슴으로는 꿀잼 43%였습니다. 머리로는 노잼, 가슴으로는 꿀잼. 이거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마블 영화가 코로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됐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하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고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우스갯소리로 예고편만 봐도 영화 한 편 다 보겠다고 말한 영화가 바로 블랙 위도우였죠. 블랙 위도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미 런칭을 했고 마블 드라마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됐죠. 벌써 3편이 나왔죠. 완다비전, 팔콘 앤 윈터 솔저, 그리고 로키까지.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오늘 리뷰할 때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일단 블랙 위도우를 보고 나온 제 첫인상은 이거 너무 드라마 같은데 였어요. 칭찬보다는 좀 아닌 쪽에 가깝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드라마 같았냐?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가 기존의 다른 마블 영화들에 비해서 설득력이 강하지 못했고 액션도 뭔가 이 스토리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너무 쓸데없이 거대한 스케일의 액션들이었어요. 그리고 마블 특유의 쫀쫀함이 많이 부족하긴 했는데 이 쫀쫀함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복선과 개연성입니다. 관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원작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 원작을 보았던 팬들이 기대했던 거를 또 비틀어서 보여준다거나, 다 완전히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마블 영화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었어요. 그런데 블랙 위도우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장소와 장소 이동의 개연성도 굉장히 허술했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도 뭐 이렇게 쉽게? 전 세계의 모든 요원, 특수요원들이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뭐 여기는 뭐 금방 찾네? 거기다가 주인공인 나타샤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 영화는 나타샤의 가족 이야기로 이제 확장을 했죠. 마블 영화에서 사실 가족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모름지기 결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핍을 만들어내기 가장 쉬운 게 바로 가족이죠. 가족과의 이별 혹은 가족의 배신, 또 다른 가족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만큼 보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 장치로 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토니와 아버지의 관계, 토르와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 스타로드와 아버지의 관계, 앤트맨과 딸의 관계, 타노스와 딸의 관계 등등 정말 너무 많이 쓰였어요. 뭐 욘두도 빼놓으면 섭하죠? I'm damn lucky you, my boy. 이 하나하나가 관객들을 아주 강하게 설득을 시켰죠. 블랙 위도우도 당연히 가족의 결핍이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특히 어벤져스부터 시작을 해서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가족은 어벤져스밖에 없었죠. 그래서 핑거 스냅으로 친구들을 잃은 게 아니라 블랙 위도우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느낀 캐릭터였거든요.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어벤져스 멤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어벤져스 멤버들을 되살리는데 가장 앞장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런데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에서 또 다른 블랙 위도우의 가족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들이 관객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가족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블랙 위도우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는지는 몰라도 관객들이 봤을 때는 마치 명절날 생전 처음 본,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촌의 사촌, 육촌지간 친척을 처음 보는 느낌? 우리 가족은 맞아, 우리 핏줄은 맞아, 근데 삼촌이라고 부르래. 생전 처음 봐서 너무너무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너무 어색한 그런 가족을 보는 느낌이었죠. 가족인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가족. 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의 작가들은 레드 가디언과 옐레나를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설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게 보여요. 플로렌스 퓨가 연기했던 옐레나는 어릴 적의 상처, 그리고 그녀가 가진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언니와 이렇게 저렇게 티키타카 하는 이런 나름의 또 개그 센스들도 선보이고 굉장히 귀여운 매력을 보이고 있죠. 또 레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근육과는 다르게 뇌 근육도 조금 백치미처럼 설정을 해서 마치 동네 바보형 같은 매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레드 가디언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 진지한 구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이거 계속 끝까지 너무 장난 같은 캐릭터로 쓰이는 거 아니야 해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거부감도 생겼거든요. 바로 이 지점,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면에서도 많이 아쉬웠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마블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역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조차도 개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서 관객들의 내리에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죠. 레드 가디언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렇게 뇌리에 강하게 남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뚜렷한 파이팅 스타일도 없었죠. 뭐 짭 캡틴이니까 그냥 그 코스튬에 집착하는 술 냄새 나는 아저씨처럼 돼버리고 말았는데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밉상 같은 캐릭터도 매력을 잘 살리거든요. 레드 가디언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계속 주구장창 장난만 치고 그냥 약간 백치미처럼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진지해서 어머 이 아저씨가 이렇게 병신 같지만 멋있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왜 더 실망을 했냐면 사실 젊었을 때 레드 가디언은 굉장히 지능적인 스파이처럼 보여요. 굉장히 믿음직스럽거든요. 근데 깜빵 한번 갔다 온 뒤로는 그냥 멍청한 아저씨가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뭐 중간에 뭐 감옥에서 뭐 저기 윈터 솔저처럼 뭐 세뇌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그 세뇌에 부작용이 생긴 건가 뭐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딱히 아니었죠. 이렇게 캐릭터 설명을 지지부진하게 한 영화도 마블 영화 중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옐레나도 플로렌스 퓨라는 배우가 가진 매력이 굉장하지만 사실 일관성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싸우다가 갑자기 산사태 나는 장면을 딱 보더니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기래. 갑자기 아니 언제부터 이런 캐릭터였던 건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니 언제부터 얘가 죽기를 작정한 캐릭터였지? 일관성이 부족하고 매력이 부족했던 건 이 두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의 악당인 태스크마스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그대로 카피하는 능력인데 정작 그런 능력을 써먹은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 영화에서는 상대방이 뭐 블랙이도 레드 가디언 뭐 정도뿐이니까 태스크마스터가 뭐 사실은 더 많은 그 능력자들의 능력을 막 카피하면서 얘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또 다른 뭐 블랙 위도우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 태스크마스터가 등장을 해도 액션에 긴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레드 가디언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저렇게 반격을 해서 야 얘는 진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라는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뭐 호크아이처럼 활 쏘고 블랙팬서처럼 뭐 그냥 갑자기 손톱 나가지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아쉽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에 그거예요. 소련의 히어로, 소련의 악당은 그냥 다 짝퉁이다. 있으나 마나하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나 마나하다. 뭐 결국에 그거 아니야. 예.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액션의 아쉬운 느낌으로 돌아오자면 그래 마블 영화니까 뭔가 스케일이 큰 액션이 필요해. 그러니까 좀 그냥 큰 스케일의 액션을 하나 만들어서 넣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사실 저는 오히려 블랙 위도우라는 것 자체가 첩보 캐릭터였고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첩보전의 느낌이 굉장히 컸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액션의 스케일을 진짜 확 줄이고 좀 더 제이슨 본의 느낌이 많이 들게끔 혹은 뭐 007의 느낌이 많이 들게끔 좀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장소를 여러 군데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있어. 자 그리고 이 영화를 굳이 안 봐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악당이죠. 레드룸입니다. 블랙 위도우가 길러진 곳이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 단체인데 원래 어벤져스의 설정상에서는 블랙 위도우가 레드룸을 없애고 쉴드로 들어가는 설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레드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MCU 그 상에서도 사실 레드룸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집단은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없어졌다고 설정을 했는데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솔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안 죽었다. 이거 뭐 아주 그냥 쉽게 쓰는 설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드룸을 뭐 되살리는 건 좋다 이거야. 이 레드룸이라고 하는 이 집단, 이 단체가 관객들에게 주는 위압감이 없어요. 여자 스파이를 양성하는 스파이 아카데미지 뭐 레드룸이 뭐 지구를 막 위협을 해, 뭐 어벤져스들을 위협을 해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악당조차도 뭐 주가 조작을 한다느니 뭐 정치를 조작을 한다느니 이게 사실은 007 그 악당들이 많이 하는 설정인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 보이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스케일이 작은 악당이거든요. 마블 영화들의 악당들이 되게
세계가 사실은 뭐 작은 목표든 혹은 말도 안 되는 대의를 가진 악당이든 나름대로 설득은 됐단 말이에요. 악당이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들이. 액션의 스케일은 엄청 큰데 정작 이야기의 스케일, 설정의 스케일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자꾸 의문부호 이 갈고리가 자꾸 뜨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시빌워 그리고 인피니티 워 그 사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 근데 엔드게임에서는 이미 블랙 위도우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사실 블랙 위도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블랙 위도우에서 뭔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었어. 그럼 뭐 다음 영화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영화가 수습할 건데? 누가 수습할 건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사실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하나마나한 이야기, 할 필요가 딱히 없었던 이야기, 앞으로 나오는 마블 영화의 어떤 세계관에 1도 영향을 주지 않을 사건, 그런 캐릭터 정도만 나와서 적당히 버무린 뭐 디저트 같은 영화였죠. 근데 뭐 그렇게 맛있는 디저트는 아니고. 이 영화의 기획 의도는 뭐냐면 주변 영화에 영향을 끼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또 시대가 과거야. 그러니까 굳이 사라졌다고 했었던 그 설정의 레드룸을 끄집어낸 뒤 그걸 다시 한번 해체를 시키고, 뭐 블랙 위도우의 진짜 가족은 어벤져스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뭐 캐릭터도 있었다 해가지고 또 앞뒤 영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고, 또 블랙 위도우가 또 여기서 어떤 벌이는 사건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영화들, 앞으로 나올 영화들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거나 해석이 또 달라지면 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 위도우에게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미 또 다른 대한가족이 있었고, 그 대한가족 외에 또 다른 대한가족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적어도 친부모에 대한 터치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블랙 위도우가 뭐 그런 운명으로 살았으니까 그래 뭐 대한 가족들하고만 살았겠지, 그거는 우리도 알잖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블랙 위도우도 뭔가 친가족들과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관객들 역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나 장면이 짧게라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냥 대사로 너네 엄마 너 낳고 죽었어 이런 식으로 퉁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봐요. 친부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설정이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영화를 마블 페이지 4를 이끌어갈 영화라고 홍보를 아주 대차게 하긴 했지만, 사실상 페이지 4하고는 뭐 거의 상관없는, 굳이 관계되는 부분을 뽑자면은 이제 영화에 나왔던 옐레나가 앞으로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 또 등장할 거다 뭐 라는 떡밥 하나만 남겼을 뿐, 블랙 위도우는 뭐 페이지 4를 이끌어가진 않죠. 예. 사실 이 부분도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 블랙 위도우의 쿠키 영상에 관련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마블 영화라서 반가웠지만 너랑 보낸 시간이 엄청 즐겁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마블 너라서 좋았다, 뭐 그런 영화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노잼인 건 알아도 가슴으로는 꿀잼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그런 영화. 그래서 이게 댓글 반응도 보면 웃긴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마블 로고 뜰 때 가슴이 웅장해졌다. 노잼이었다는 거지. 영화는 MCU 영화를 극장에서 그냥 오랜만에 봤다, 그래서 옛날의 추억들을 상기시켜줬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았다 이거지. 이 영화 자체는 재미없었다는 거잖아요. 차마 마블이 그동안 나한테 해온 게 있잖아. 나한텐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말 못하는 거야. 차마 쓴소리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하셔도 돼요. 왜냐,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에 고소 때렸잖아. 고소 관련 얘기도 이것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엉준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엉준 채널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에 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에 이 영화 별점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망작이다 그러면 망작 이모티콘도 있어요. 망작 이모티콘 달아서 이 영화가 망작인 이유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 줄 평을 멋있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줄 평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모티콘하고 싫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 좋아요 이모티콘에다가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싫어요 이모티콘에는 이 영화의 별로였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달면 또 우리만의 약간 그 왓챠 PDA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이 이모티콘들 제 채널에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